네, 지금 됐네요. 리코딩 되고 있다고 뜹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준우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먼저 데이터셋은,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어노멀리 디텍션용으로 나온 데이터셋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시파10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BTech 같은 경우에는 15개 타입의 그 노멀 데이터, 어노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총 이미지가 5천여 개, 5,300여 개가 있고요. 비트헤드는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멀, 앱노멀 합쳐서 2,500개 갖고 있고요. C 파트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클래스 하나를 선택해서 그 정해진 클래스는 노멀이고 나머지는 어노멀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트릭스는 ARC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위에 레퍼런스로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뭐냐면 정상이면 정상, 비정상이면 비정상으로 잘 맞추는 그 성능을 말하고 있고요. 아래 false positive rate는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했다거나 또는 반대로 잘못 맞춘 그런 성능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false positive rate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true positive rate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딱 포인트를 정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perfect and classifier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RC는 이 그래프가 그려졌었을 때 이 그래프 밑으로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넓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걸 디텍션 태스크하고 콜라이전 태스크 두 가지 태스크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요. 디텍션 태스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디펙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이미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 레벨로 이 픽셀은 디펙트가 있는 존재하는 픽셀이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는 probability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물론 뒷단에 어떤 태스크로 이걸 풀었냐에 따라서 이걸 계산할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레벨로 디펙트가 있다 얼마의 확률로 없다 얼마의 확률로 이런 거고요. 이거는 픽셀 레벨로 그런 확률이 코어로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아까 이제 normalizing flow를 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이 fast flow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데, 이 fast flow 안에 있는 이 플로우 스텝 하나하나가 인버터블한 함수들로 구성된, 그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3x3, 1x1이 있는데, 이 아까 보시면 여기에 안에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3x4 커널을 썼느냐, 1x1 커널을 썼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x3으로 한번 한 모듈 쓰고 그 다음에 1x1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앞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한 4가지 종류의 익스트랙터를 넣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케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 에피션트, 트랜스포머 계열 2개, 그 다음에 레즈넷, CNN 계열 2개를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때 당연하겠지만 이미지의 인풋 레졸루션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인덱스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가 피처를 뽑아내주면 그걸 가지고 패스트 플로우 모듈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를 노멀 이미지들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형태의 어떤 뭐랄까요, 함수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떤 피처들을 집어넣을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40번째 모듈, 그 다음에 이거는 7번째 모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 2, 3은 뭐냐면 레즈넷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듈 있죠.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을 피처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피처 사이즈는 뭐 거기서 나오는 피처 사이즈가 이렇게 뭐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다, 이런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N 계열 이 밑에 두 개, 레지던트 18과 와이드 레지던트 50은 8개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죠. 이거 하나가 8개. 8개로 이제 그 패스트 플로우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고, 트랜스포머는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뒷단에 질문이 왜 있는데 8개고? 네, 그 네, 각 픽셀별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그러니까 각 픽셀별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건가? 네, 맞습니다. 네, 픽셀별로. 그러니까 여기 HW가 있는데 그 하이트랑 위스 그다음에 채널도 마찬가지로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네, 맨 여기서 아웃풋 입력할 때는 입력할 때는 그냥 네, 뭐가 말씀하세요. 피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출력이 네네. HW 곱하기 C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 HW 곱하기 C 각각의 픽셀이라 그러면 그 픽셀마다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자체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응? 그 다음에 뒷단에서 이제 디텍션 태스크랑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뭐 이제 이미지 레벨로 프로버빌티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로 다시 이미지 사이즈로 다시 이제 높입니다. 그리고 3 응. 채널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픽셀 단위로 프로버빌티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밑에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를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픽셀 아, 단위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패스트 플로우 논문 저자들이 이제 제안했던 방식이 얼마나 좋은지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기존의 방식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다 레이블링을 좀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에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는데, 아까 준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노말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멀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멀 데이터만 가지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 뒤쪽에 objective 펑션이 뭐냐면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나온 그 피처들이 한 동일한 어떤 피처 벡터로 모이게끔, 한 점으로 모이게끔 옵티미제이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노멀한 데이터들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한번 태우게 되면 다 비슷한 근처로 다 벡터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어노멀한 어떤 그러니까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점에서 조금 멀어지겠죠. 그 디스턴스 기반으로 이제 얼마나 뭐 떨어졌느냐, 이게 스트레싱딩에서 뭐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방식을 써서 뭐 생성시킨 다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에 좀 나오긴 했는데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처 매칭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학습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뭐 예를 들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된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그 익스트랙터가 가지고 있는 놀리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들을 다 태운 다음에 걔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잘 뭔가 이렇게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각 노멀들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식입니다. 러닝은 말 그대로 러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나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방식이라고 그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피처 매칭 방식은 프리 트레이닝 웨이트를 활용한 방식, 그냥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치 SVDD 방식은 뭐냐면, 이건 찾아봤더니 윤성동 교수님 연구실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SVDD, 서포트 벡터, 이게 DD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데이터 디스크립션인가? 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과 약간 유사한 어떤 형태의 모델인데요. 이걸 써서, SVDD는 아마 저기 서포트 벡터 그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네.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SVDD는 그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위에서 만든 바운더리가 동그랗게 되는 그런 거야. 아, 네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약간 부합을 하네요. 네, 그래서 노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노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집어넣어서 걔들의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점으로 모으게끔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억실러리 로스로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에서 제안했던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인덱스를 줍니다. 인덱스를 줘서 뒷단에서 억실러리 로스는 뭐냐면 이 패치의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 맞추게 하는 그러한 로스를 줘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SVD 그 모델을 학습을 옵티미제이션 시키는 걸 넣습니다. 그렇게 한 방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디스턴스 기반으로 이제 스레쇼딩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CNN 계열의 익스트랙터를 썼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CNN 그 레즈넷입니다. 써가지고 모든 그 정상 그 이미지들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들을 그대로 이제 컨캣에서 붙여놓고요. 그래서 디멘션도 맞춘 다음에 걔들의 각 픽셀 단위로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평균과 편차를 구해놓습니다. 이제 그걸 다 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었을 때 그 평균과 편차보다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는지 비교해서 그 디스트리뷰션 간의 어떤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 비교를 해서 스레셜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이미지,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KNN 방식을 써서 그 비교할 그 정상 그 이미지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거를 갖다가 조금 몇 개 선별을 합니다. 선별된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서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스레셜딩 하는 방식입니다. 디퍼넷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베스트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잠시만요. 똑같고 여기에 보면 컨볼루셔널 그 2D, 2디멘셔널로 갖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게 또 이제 추가적인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나 뭐 풀리 커넥티드도 없고요. 그래서 즉 풀리 커넥티드, 액티베이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 CNN만 썼습니다. 이때는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한 디퍼넷까지는 한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그 다음에 C플로까지는 2021년 나왔던 거고 패스트플로는 2022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한 2년 전의 논문인데 이때는 어쨌든 CNN만 썼더라고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파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CNN 방식이고요. 네, 이것도 그 스페이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면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CNN의 1, 2, 3, 4 모듈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그 CNN 계열의 모듈이 레이어가 4개가 있는데 4개 레이어 다 썼고요. 파딩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레이어는 이미지넷에 약간 그 핏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걸러내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그 피처들만 사용을 합니다. 컷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의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상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 이미지로부터 어떤 일정 부분을 랜덤하게 크로핑을 합니다. 크롭한 다음에 또 그 랜덤하게 이미 위치에다가 페이스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 이미지 간에는 같은 이미지다라고 하고요. 그 컷 페이스트한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다고 밀어내는 형태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상 데이터들은 잘 원하는 형태로 리프레젠테이션 하게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펙트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멀어지게끔 피처가 리프레젠테이션 되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패치 코어는 앞서 스페이드와 파dim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방식은 똑같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엔 코어셋, 액티브 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어셋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즉 정상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K 그리디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뭐 정상 이미지 데이터가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만 쓰지 않고요. 거기에서 10%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 100개 이미지 중에서 가장 그 클러스터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쏙쏙쏙 뽑아내는 샘플링 방식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 이미지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그 세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서브셋 뭐 10%나 5%만 써도 성능이 높아지더라라는 거는 이제 표방한 저번에 이제 그 한번 발표했었죠. 그런 방식입니다. C플로우는 아까 이제 준호님이 말씀드렸고요. 테스트 플로우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두 가지 점수로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레벨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했었을 때, 그 스코어를 계산했었을 때고 뒤에는 픽셀 레벨로 했었을 때입니다. 어떤 놈은 이제 이미지 레벨만 한 게 있고요. 어떤 놈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픽셀 레벨로만 한 게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패스트 플로우가 이미지 레벨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픽셀 레벨도 다른 논문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네, 이미지 레벨 뭐 AU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그뭐 노멀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어너멀한 데이터, 앱노멀한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구성에 네네.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먼저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에는 이제 그 어노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그걸 가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그 비율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되는 것처럼 거지? 어너멀 데이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 테스트 데이터 셋 중에. 어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우선 여기는 나머지는 다 어노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개수는 거의 다 예를 들어 똑같을 이건 거고. 네. 스파텐 같은 경우에는 노말이 1대 어너멀이 9인 거잖아. 1대 9.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노말이 되게 많고 어너멀이 되게 작을 것 같거든. 네, 얘가 제가 딱 지금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대1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노멀 데이터가 되게 상당히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개 실질적으로 오른쪽 미만으로. 그림 여기 네. 오른쪽에 AUC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 그 실제 네. 중요한 거는 그 false positive rate이 어 그러니까 false positive 그러니까 true positive rate는 거의 1 가까운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거든. true positive는 음,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은 노말로 판단해 버리면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false positive rate 그러니까 그 구간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커브 그래프를 가지고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그 프리시전 리콜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을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프리시전을 봐서 정말을 잘 맞췄냐, 네가 뭐 디펙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 진짜 디펙트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모든 그 실제 존재하는 디펙 중에 네가 맞춘 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시전 리콜을 많이 보는데, 뭐 프리시전 같은 걸 보면 모델의 정확도니까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많이 이제 쓰이는 것 같고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이제 그 적용했었을 때 그 가스성 불량이잖아요. 불량이 아닌데 음. 불량이라고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후속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리콜은 현장에서 조금 많이 어, 참고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ARC보다는 현장에서는 프리시전 리콜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이 별로 안 좋은 매트릭인 것 같아서. 이게 예전부터 논문들이 ARC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쭉 끌고 온 것 같긴 하고요. 뭐 만약에 이제 논문을 낸다고 한다면 ARC 플러스 알파 말씀하셨던 좀 더 현실적인 매트릭을 넣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는 이 성능은 엠비텍의 그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 성능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두 개는 그 다른 데이터셋 두 개, 시바텐과 비타드 데이터셋으로 했었을 때고요. 여기에서는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오토 엔코더 타입이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미지 레벨은 아니고 픽셀 레벨로 성능 비교하는 것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밑단에는 이제 이 아시겠지만 스파10은 뭐 그 픽셀 레벨의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미지 레벨로 저기 그 성능을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압도적으로 패스트 플로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뭐랄까요, 그 정확도 성능, 예측 성능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비기능적인 어떤 성능, 예를 들면 속도가 빠르거나 메모리가 적게 먹는다, 뭐 이런 기준으로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패스트 플로우 여기 안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하나는 3x3 커널, 그 다음에 1x1 커널을 넣었던 경우, 아니면 둘 다 3x3, 3x3을 연속으로 넣었던 경우, 여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에, 파라미터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3x1로 했었을 때 뭐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x3만 썼었을 때 뭐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버롤하게는 높은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걸 이제 어서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먹냐,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이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냐는 것을 어떤 익스트랙터를 썼고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치 코어는 안쪽에서 코어셋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어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링을 해야 됩니다. 클러스터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샘플링도 해야 되고요. 샘플링 한 노멀 그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지금 테스트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또 KNN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C플로우도 생각보다 많이 느리게 나왔는데 패스트플로우는 조금 더 한 1.5배 빠른 걸로 나왔고 뭐 데이터 같은 데이터 에피션 트랜스포머를 썼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빠르다. 레스넷 썼었을 때도 2배에서 뭐 10배까지 차이가 나네요. 1.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속도도 빠르고 파라미터는 이제 이게 AD면 에디셔널 그냥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치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근데 C 플로우나 패스트 플로우 같은 경우에 뒤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애드가 돼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 소비가 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중간에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에다가 그냥 2D만 썼더니 아까 완전히 똑같은 페이퍼 2020년인가?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졌잖아, 지금 패스트 플로우에서. 네. 예, 디퍼넷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디퍼넷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완전히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2D를 쓴다는 거는 주변의 애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좀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예 네. 거기다가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냥 그 쓰면 VIT처럼 그런 구조를 쓰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여기 안에 그 뭐 셀프, 컨브 2D 렐루 컨브 2D 여기 나오는 거에서 네. 그 아예 VIT 같은 걸 쓰면은 VIT를 하시면 뭐 셀프 어텐션 같은 걸 셀프 말씀하시는 어텐션을 해서 건가요? 전체를 어텐션을 다 보는 거지. 네,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실험은 근데 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은 좀 많아질지 몰라도 어쨌든 네, 뭐 여기 피처 익스트랙터를 조금 작게 가져가고 이 뒷단을 뭐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약간 마지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사이즈 네, 그런 생각도. 여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 녹여낸 것 같긴 합니다. 뭐 레이어를 조금 나누긴 했지만 나눠서 조금 그 주변 거를 보면서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나눠서 이제 하나를 좀 그 엑스포넨셜 뻥튀기 시키고 기존 거랑 합치고 또막 곱하고 합치고 이게 그 어,
이거는 원래 저기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원래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스케일, 하나는 바이어 스톰 해서 더하는 그런 꼴이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서 원래 목적은 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예, 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궁금한 게, 혹시 교수님 트랜스포머 구조가 인버터블 한가요? 트랜스포머 구조가 인버터블 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보면 아, 아닌가? 그때. 아니, 저도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음, 뭐 아무튼 예 일단 생각해보면 일단 뭐 머릿속에 나는 생각 그냥 얘기해보면 그렇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건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 이제 이 저자들이 픽셀 레벨로 그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 겁니다. 그래서 힙맵을 이렇게 오버레이 시킨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 그 엠비텍 쪽, 엠비텍 데이터셋에서 갖고 옵니다. 병 뚜껑 쪽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제 어노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힙맵으로 붙였었을 때 얼마나 잘 포개지게 그려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있고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있고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조금 놀랐던 건 패치코어 알고리즘도 뒷단에 이런 힙맵을 만들어서 그 디텍션한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잘 그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게 타이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뭐, 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잘 된 경우만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잘 안 된 경우를 자신들이 잘 확인을 해보니까 레이블이 잘못됐더라. 레이블이 잘못이 돼서 노멀인데 봤더니 약간 어노멀리한 피처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리즘은 어노멀리라고 잡았는데 레이블은 노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조금 이건 이상하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거는 여기 지금 담진 않았는데 논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그 저기 뭐냐 이 그림을 보니까 이 MVTech 같은 경우에 데이터들이 온라인이 되게 잘 돼 있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딱 거의 비슷한 예를 음, 들어 전선 이미지면 거의 똑같은 게 쫙 있고 그래서 어, 온라인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선 같은 경우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거의 전선이 비슷한데 약간 조금씩 돌아간 거고 오른쪽 아래 네. 그림 보면은 뭐 나사비 스크류 같은 게 있는데 이 날개가 약간 날개 위치가 로테이션이 조금 돼서 얼라인을 해버리면은 차라리 그러면 훨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아까 여기 테이블에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뭐,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양을 약간 맞춰놓고, 네, 입력하기 전에, 익스트랙트 입력하기 전에 맞춰놓고, 입력하는 논문이 2022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소탄을 못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뒷단에 또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컨셉 빌려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예를 도움이 들어 될 것 같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게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의료 데이터에 많이 이용이 될 텐데 의료에서 네. 뭐 암 같은 거 발견하고 이럴 때 근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일단 프리 프로세싱으로 그, 그 레지스트레이션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온라인을 딱 그 아, 표준 타입에 대충 비슷하게 온라인을 딱 하거든 이미지를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아니면 뭐 암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그게 되게 어노멀리 디텍션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네.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일단 이미지들이 예를 들어 만장이 있잖아. 노멀 데이터 뭐 어노멀 데이터 가지고 보통 이제 만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만장에 대해서 각 픽셀별로 일단 레지스트레이션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각 픽셀별로 그 뭐냐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으로 제로민하고 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맞춘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낼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 거랑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쓴 거랑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그 만장이 있다라고 하면 만장의 데이터가 이렇게 얼라인이 다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픽셀들이 그 만장의 데이터마다 픽셀들이 예를 들어 뭐 10,000개가 뭐 500개가 있다. 좀 줄여서 500개가 있다라고 하면 500개의 픽셀마다 만장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장의 네. 이미지에서 이걸 노멀 평균을 취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면 각각의 픽셀마다 인스턴스마다 이렇게 다 노멀라이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으로 그런 네네. 식으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픽셀별로 저장해 놓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얼마나 앱노멀한지를 체크를 하면은 스레솔드 잡아가지고 네네. 그래도 성능이 그,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게 지금 이 파딤이라는 논문이 말씀하신 컨셉에 많이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긴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앞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스텝은 없고요.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픽셀 레벨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 기반으로 솔루션링 하는 건데 얘가 그걸 쓰고 있긴 합니다. 오케이. 예, 아무튼 예, 그냥 그냥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네. 얘기한 건데. 아 그리고 그 조만간 제가 한번 그래도 그렇잖아도 뭔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이제 딱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거 잘 컨트롤 되어 있는 이미지들인데 응? 이게 정사각형이고 뭐 병뚜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레지스트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해도 되는 예, 예, 정도의 예. 그 되게 좋은 이미지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4000 바이 2000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어노멀리 이 양상들이 아무리 작아도 뭐 한 그 1에서 5%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에어리어. 이미지에서 어떤 그 영역을 가져가고 있을 텐데 뭐 이 4000 바이 2000 이미지에서 아주 작은 그 디펙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무리 어노멀이라고 해봐야 노멀한 피처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뭉개져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디스턴스가 멀지 않은, 네. 원래 이게 옛날서부터 이쪽 그 영상 처리하는 시절서부터 그때서부터 어노멀리 디텍션이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배운 분야긴 한데 도메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디펙트 검출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사실. 에버리지 네. 해본 그러니까 CNN 같은 걸로 뭉개버리면은 CNN 같은 걸로 이렇게 뭉개버리면은 그러면 그 디펙트가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피처 자체에. 네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살리면서 이거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디텍트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그 뭐냐 웨이블리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뭐 아,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피처를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그 피처를 써가지고 그냥 서포트 팩터 머신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게 전통적인 방법이야 한마디로. 하이 프리퀀시 네. 성분을 찾아내려면. 그래서 어쨌든 뭐 예, 그 흠 있는 부분이 되게 작으면은 뭐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지금 리코딩한 거 아마 교수님 컴퓨터에 저장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보내줄게. 준우한테 준우한테 보내주면은 보내줄게. 네, 준우가 좀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유튜브에.